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지난주 금요일 하락분을 다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월가에선 지난주 발표된 고용 지표 때문에 이 연준이 9월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침체 확률도 이 리스크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 데이터가 좀 시장에 좀 크게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4개월치 누적분으로 인해서 거의 한 160만 명에 대한 고용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잠정치와 확정치가 괴리가 좀 크게 생기게 되면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노동통계 장관도 해임까지 할 정도로 그만큼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줬다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게 고용 보고서만 나온 건 아니죠. ISM 제조 수지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고용자 수도 이제 증가하지 않을 뿐더러 그만큼 이제 제조 지수와 관련해서도 48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위축이 됐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관세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미국은 서비스 비중 자체가 한 7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서비스 지수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물가에 대한 부담도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9월달 특히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거의 9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달, 12월달까지 금리 인하 세 번까지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에서 좀 시장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둔화 부분 물론 이제 지금 몇 분 전에 또 이제 6월달 이제 무역 수지 데이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만큼 이제 관세 효과로 인해서 이제 무역 적자 자체가 대폭 이제 줄은 부분도 좀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좀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에서 좀 명확하게 조금 통화 정책에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서비스 관련한 미국 서비스 데이터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S&P 500 글로벌에서 공개하는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예측치가 55.2였는데 55.7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통화정책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연준이 이 고용과 관세 사이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상당히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어떤 데이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보십니까? 항상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PC 데이터를 봤었고 물론 지난주 같은 경우는 PC 데이터가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증가를 했죠.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은 완전히 이게 고용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다는 말이죠. 물론 이게 이제는 좀 시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신뢰를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예기치가 나오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8월 12일쯤에 나올 이제 CPI 데이터가 이제 바로 다음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물론 최근에 코어 데이터 같은 경우도 2.9%로 일단은 시장치에 대비해서 그런 좀 경기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 싶지만은 결국에는 7월달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거에 따라서 9월달 실제로 금리 인하 관련 이슈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앞전에 고용 데이터도 어느 정도 신뢰를 갈 수 있다는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고민은 크게 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 다음 연준 의사에 대한 후보에 대한 고민만 이제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된 섹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요즘 이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AMD의 실적이 오늘 장 마감 후에 공개가 됩니다. 네. 월가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순이익은 감소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AMD 실적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물론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고 워낙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런 AI 가속기 시장 자체를 거의 80%에서 90%까지 압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일단은 지금 당장의 마진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건 그겁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B2B 시장
시장들, 여러 이제 AI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의 그 관련된 뭐 호퍼나 이제 블랙엘 관련 그 AI 칩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만큼 이제 비용의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물론 기존의 이제 쿠다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플랫폼에 따라서 빠르게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제 AMD 칩을 옮겨가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AMD가 똑같은 가격 내에서 훨씬 더 이제 동등한 성능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시장은 내년에 AMD의 성장을 굉장히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내년에 이제 MI 이제 400 칩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 MI 350을 출시를 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그 블랙의 울트라 자체가 뭐 양산이 조금 더 뭐 지연되거나 그런 쇼티지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한 건 AI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시간이 좀 더딜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제 비용 단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내일 새벽에 나올 이제 5시 반 이후에 이제 AMD에서도 많은 이제 그런 컨퍼런스 콜 이슈에 대한 고민들이 좀 굉장히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MI 308 이제 그 중국 쪽에 들어가는 칩도 그동안 2조 원대 이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비어있던 실적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내일 만약에 순이익이 못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아마 내일 시간 내에서 AMD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에 대한 좀 변동성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의 지금 미국에 있는 IB 업체들은 엔비디아의 그 독주 체제가 조금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좀 시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MD 실적에 따라 엔비디아의 독주 체계가 조금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AMD가 사실상 이 엔비디아와 주가 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AMD의 올해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만큼 최근에 엔비디아보다 좀 조용조용하게 좀 빠르게 이제 AMD가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대다수의 AI 고객사들 물론 그동안 엔비디아의 큰 고객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이제 오픈 AI이긴 하겠지만은 전차적으로 이 회사들도 이제 AI 캐펙스 투자를 더 강하게 하면서 충분히 이제 AMD로 대체하는 노력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AMD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아직은 크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특히나 지금 일단 적어도 MI 350이나 MI 400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HB에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지금 오히려 이제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심지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가격 인상 요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AMD는 이제 그 HBM 관련해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여러 가지 대체제가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한 칩에 대한 고민이 마진이 충분히 극복을 하게 될 거고 성장세가 내년에 정말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도권은 당장에 빼앗을 수는 없긴 하겠지만 성장률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MD 성장 전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이 팔란티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팔란티어가 2분기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144%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는데 네. 특히 눈에 띄는 게 정부 매출보다 상업 매출이 대폭 늘었다는 건데요. 팔란티어의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팔란티어 관련 고민을 했던 게 아마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좀 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뭐 국방부나 뭐 CI나 아니면 FBI 같은 정부 쪽의 수주를 받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내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30-40% 성장률을 계속 보여왔던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이제 앵커님 약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업 쪽의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제 팔란티어는 물론 미국 쪽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한 60-70% 비중은 높긴 하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이거를 다른 국가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기업형들에게도 이거를 이제 뽑아내기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만큼 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싹 씻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오늘 실적이 끝나자마자 오늘 미국 육군과 관련돼서 100억 달러 관련해서 수주를 받았던 거죠. 이번에 아마 매출이 10억 달러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 매출액을 40억 달러 이상으로 이제
40억 달러 이상으로 좀 실적을 기대를 해본다라고 가늠을 해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 실적 성적이 바뀌면서 도이치뱅크가 바로 80달러에서 160달러 목표가를 상향을 했다는 점은 일단 수주에 대한 그런 우려는 조금은 씻어내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지금 실적 호조에 9%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실적 전망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만약에 이번 10억 달러가 나왔으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아까 상업 생산 쪽에 대한 매출 성장 속도가 거의 70-80%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확실히 국방부는 어떻게 보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것들은 좀 제한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상업 쪽은 더 실적이 더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 적만치인 40억 달러 이상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해봤을 때는 충분히 목표치는 좀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팔란티어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